오늘은 침소 봉대형 국뽕에 대해 일명 뻥튀기 국뽕을 살펴볼까 합니다. 함께 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 유형의 국뽕을 분석해드리고 있지만 이 침소 봉대형 국뽕은 여러분이 이름만 들어봐도 금방 어떤 것인지 모습을 그려볼 수 있을 거예요. 조그만 것 하나를 가져와 튀겨서 거창하게 부풀리는 것을 말합니다. 전형적인 국뽕이고 식상할 만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주 많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 약효도 좋고 위력적인 것 같아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침소 봉대형 국뽕의 전형적인 특징이 있죠. 눈에 확 띄는 자극적인 제목이나 썸네일입니다. 한국의 땡땡을 보고 전율하는, 세계가 한국만 바라보는 상황, 한국인의 땡땡을 보고 한탄하는, 한국에 대들었다가 된통 당하는, 한국을 무시했다가 후회 막급하는, 역시 한국밖에 없다, 한국이 최고. 이런 식으로 하여간 듣기만 해도 낯간지럽고 유치하기도 한 제목이나 놀란 표정이 있죠. 그런데도 이런 어이없고 자극적인 어그로가 잘 먹히는 것을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거창한 서론과 시간 끌기가 있습니다. 본론에 들어가는 입구를 찾기가 힘들 정도로 한참 뜸을 들이고 결론도 그 출구를 찾기가 힘들죠. 이렇게 뜸들이기가 불가피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내용도 없는 단순한 소스를 가지고 계속해서 많은 영상을 생산해야만 하기 때문이죠. 원래부터 제목에 맞는 충실한 자료가 없으니 서론이나 결론까지 어느 부분에서는 관계없는 얘기로 시간 때우기가 불가피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제목과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제목이나 썸네일은 시선을 끄는데 내용을 한참 전개하고 끝까지 가봐도 제목에 관련된 내용이 없어서 허무합니다. 제목은 거창한데 용두사미인 것도 있고 겨우 손톱만큼만한 관련된 내용이 있는 것도 있고 제목과는 전혀 관계조차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생긴 이유는 당연하게도 그저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에게 통하는 어그로성 제목과 썸네일 때문입니다. 아울러 내용 자체는 특별하지가 않으니 국뽕 팬들의 심리를 자극할 만한 거창한 제목이나 썸네일이 더 필요한 거죠. 침소 봉대형 국뽕의 본질 그대로입니다. 네 번째 특징은 반복과 베끼기입니다. 유튜브를 보면 비슷비슷한 내용이 있죠. 분명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시자를 두고 얼마 전에 보았던 것도 있고 다른 채널에 똑같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여기저기 동일 유사한 내용이 여러 채널에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재탕도 많고 삼탕도 많습니다. 이런 이유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죠. 하나는 서로 다른 국뽕러들이 다른 것을 모방해서 한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상 같은 운영진이 여러 채널을 운영하며 재탕, 삼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채널 이름만 다를 뿐 영상의 여러 면에서 매우 유사한 점이 많은 것들을 보면 동일한 운영진들이 분산 운영하는 건 아닌지 의심되는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침소 봉대형 국뽕을 살펴봤는데요. 그 특성들을 하나로 모아보면 특징이 뚜렷합니다. 첫째, 어그로성 제목이나 썸네일이 있다. 둘째, 거창한 서론과 시간 끌기가 있다. 셋째, 제목과 같은 내용이 거의 없거나 아예 딴판이다. 넷째, 재탕이 많고 베낀 것이 많다. 이와 같은 특징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4개의 특징을 다 갖추고 있진 않아도 이 중에 해당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 침소 봉대형은 사실 국뽕 중에서는 가장 단순하고 쉽게 알아차릴 수 있고 너무 많아서 식상할 법도, 그런데도 유튜브에서 아주 많고 조회수도 상당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국뽕이 단순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상들에게는 얼마나 쉽게 취하게 할 수 있는지 짐작하시겠죠? 오늘은 흔한 침소 봉대형 국뽕을 살펴봤어요. 침소 봉대형 국뽕은 정말 목적이 뚜렷합니다. 형태도 단순하고 쉽게 구별할 수도 있으니 그것을 대하는 태도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